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돈과 지위가 진짜 권력입니까? 아니면 정의가 더 강한 힘입니까? 대학생 한유진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압구정 고급 라운지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강씨 그룹 재벌 2세 강도훈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모욕당하지만 언니인 국방부 합참차장 한유경 중장이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직접 나타나 재벌가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동생을 지켜낸다는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오늘 뜻밖의 행운이 조용히 시작될지도 몰라요. 뭐야? 무슨 일이지? 압구정 라운지바 매니저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서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착륙하며 진동으로 잔들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이는 완벽한 정복 차림의 3스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12시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평범한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압구정 한복판,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고급 라운지바에서 한유진은 하얀 셔츠와 검은 치마를 입고 테이블을 부지런히 닦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 아직 2시간 30분이나 더 일해야 했지만 유진의 발걸음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23살의 대학생인 유진에게는 이 아르바이트가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압구정의 이 고급 라운지 바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였습니다. 한 층 전체가 바로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재벌가 자제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었고 한 잔에 몇십만 원씩 하는 술들을 거리낌 없이 주문했습니다. 유진아, 12번 테이블 손님들 술 떨어져 간다. 빨리 가져다 드려. 매니저가 바쁘게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밝게 대답하며 돔페리뇽 샴페인 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압구정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명품 매장들의 네온 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고 가끔씩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넘어가야 할 텐데 요즘 여기 오는 손님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니까. 특히 재벌가 자제들은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벌가 아들이 술에 취해서 여직원에게 추궁거리다가 거절당하자 매니저를 불러서 그 직원을 당장 해고하라고 소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매니저가 잘 중재해서 넘어갔지만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만 매달 150만 원이었고 원룸 월세 6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최소 250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이 라운지 바에서는 시급이 2만 원이었고 팁까지 합치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정도 돈을 벌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의 언니 한유경은 국방부 합참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는 엄청난 지위에 있었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최고 기밀 사항들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일부러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니한테 도움받으면 너무 편하겠지만 그러면 내가 평생 언니 그늘에서만 살게 될 거야. 유진이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사소한 일로 방해하면 안 되지. 게다가 언니는 어릴 때부터 너무 완벽했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무엇보다 의지가 강했어. 나는 언니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짐은 되지 말자. 사실 유경은 여러 번 유진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더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는 대기업 인사팀에 추천서를 써주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언니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유진이 일하는 라운지 바는 압구정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입구에는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었고 로비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 안쪽에는 개별룸들도 있어서 VIP 손님들은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 잔에 몇만 원씩 하는 술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나타났습니다. 유진 같은 평범한 대학생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지만 시급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오늘 장사 잘 되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동료 아르바이트생 미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영은 유진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고 이곳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오는 손님들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저기 구석 테이블에 앉은 분들, 뭔가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느꼈어. 저런 손님들은 조심해야 해.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어. 특히 젊은 남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술 마시면 더 위험해. 서로 허세 부리려고 하거든. 유진은 미영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내일 대학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었고 아직 5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밤 팁까지 합치면 간신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졸업까지 앞으로 1년 반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무렵 라운지 바에는 더욱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밤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분위기가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그룹으로 몰려와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고 음악 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바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술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한 테이블에서 손님이 유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그쪽으로 향하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명품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눈빛에서 건방진 기운이 물씬 느껴졌고 주변에 앉은 친구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수백만 원어치의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이 손님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응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 밤이 곧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테이블에 다가가자 20대 후반의 남성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장은 명품이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이 술로 인해 붉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비싼 위스키 병 3개가 비어 있었고 새로 주문한 돔 페리뇽 샴페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위스키 한 병 더 주세요. 그리고 남성이 유진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진이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강도훈이라는 이름표를 단 이 남성은 국내 최대 건설그룹인 강씨그룹의 재벌 2세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인 대기업 후계자로서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와서 수백만 원어치 술을 주문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동네 분위기는 좀 아시겠네? 도훈의 말투에서 뭔가 불쾌하고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인지 말이에요. 유진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손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위스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유진이 돌아서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급한 거 아니니까 좀 더 얘기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유진입니다. 유진이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라. 예쁜 이름이네요. 도훈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유진이 고개를 저으자 도훈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도훈이가 강씨 그룹 후계자라고. 이 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아들이야. 맞아요. 도훈이 교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 건설업계를 쥐고 흔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두면 나중에 좋은 일 있을 수도 있어요. 유진은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스키 가져다 드릴게요. 에이,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도훈이 유진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우리랑 좀 더 얘기해요. 어차피 다른 손님들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유진이 팔을 빼려고 하자 도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친근하게 대하는데 이렇게 차갑게 굴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유진이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도훈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유진 씨, 여기서 저희보다 돈 많이 쓰는 손님 있어요? 오늘 벌써 1,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친구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도훈이가 얼마나 돈 많이 쓰는 줄 알아? 이런 VIP 손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도훈이 갑자기 일어나서 유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진 씨,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강씨 그룹 후계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알바생. 술 좀 흘리지 말고 잘 따라라. 알바 주제에 건방지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도훈이 비웃었습니다.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뭐예요? 진짜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잘해야죠. 도훈의 친구들이 거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도훈이 말이 맞아. 손님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요즘 알바생들이 너무 건방져. 누가 돈 주는 줄 모르나 봐. 특히 예쁜 애들은 더 그래.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만 하려는 건데요.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괴롭힌다고요? 도훈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게 대해주는데 괴롭힌다고 해요? 그 순간 도훈이 갑자기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놓으세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 지금 강씨 그룹 후계자한테 명령하는 거야? 유진이 팔을 빼려고 몸부림치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찍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면서 아픈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유진이 고통스러워하자 주변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남자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직원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도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봐,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딱 맞네. 알바생 주제에 건방지게 굴더니만. 유진이 일어나려 하자 도훈이 또다시 방해했습니다. 야,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 거기 그대로 있어. 손 놓으세요. 경찰 부릅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도훈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봐. 내가 누군지 알면 경찰도 함부로 못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순간 도훈이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알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애가 몇 명 있는 줄 알아? 돈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유진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훈의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울면 더 밉다고. 그냥 우리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니 조용히 해주시면. 뭐? 도훈이 매니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돈 얼마나 쓰는 줄 알아? 이 한 명 때문에 나를 건드리겠다는 거야? 매니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훈이 정말로 큰 손님이었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도훈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절망이 곧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훈이 유진의 머리채를 놓지 않자 라운지 바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씨 그룹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고통스러워하며 도훈의 손을 떼내려고 애썼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야, 이제 좀 정신 차렸어? 도훈이 유진의 머리를 더욱 세게 잡으며 비웃었습니다. 알바 주제에 나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이제 알겠지? 유진의 두피가 아플 정도로 머리카락이 당겨졌습니다. 아파요. 제발 놓아주세요. 아프다고? 더 아프게 해줄까? 도훈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압구정에 알바생이 너 하나뿐인 줄 알아? 도훈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그렇지. 도훈이 말이 맞아. 요즘 알바생들이 너무 건방져. 누가 돈 주는 줄 모르고. 특히 예쁘다고 잘난 척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지만 도훈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뭐야, 또 뭔 소리 하려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돈 쓰는 줄 알고 나한테 참견해? 손님, 정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고 있어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편하면 나가라고 해. 도훈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2천만 원 쓸 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쓴다고 나보다 중요해? 매니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도훈이 오늘 밤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었고 라운지바 입장에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손님이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네. 도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테이블만 전담으로 서빙해. 다른 테이블은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다른 동료들도 있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들? 도훈이 다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동료들이 나보다 중요해? 너 지금 또 나를 무시하는 거야? 유진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지만 도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찍어봐, 찍어. 도훈이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지. 강씨 그룹 강도훈이 어떤 놈인지. 도훈의 친구 중 하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야, 도훈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뭐가 심해? 도훈이 친구를 노려봤습니다. 이 정도로 심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유진이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연락하기 싫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뭐야, 전화기? 도훈이 유진의 휴대폰을 보고 웃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경찰? 아니면 남자친구? 유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유경의 번호는 즐겨찾기 1번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전화하는 거구나? 도훈이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와서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달라고 할 거야?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유진은 간절한 마음으로 언니가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용산 국방부 합참본부에 있는 유경의 집무실에서는 야근을 하고 있던 유경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이 담긴 중요한 문서들을 다루느라 집중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벽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함께 육군기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3스타 중장 계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유경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밤 1시가 넘은 시간에 유진이 전화하는 것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유진은 언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웬만해서는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유경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그냥 알바하다가. 유진아, 뭔 일이야? 왜 울어? 유경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나 머리채 잡혔어.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그 순간 유경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압구정 라운지 바에서. 손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머리채를.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경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동생이 아르바이트 중에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보호 본능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유진아,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 화장실이든 어디든 피해. 유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못 가. 놓아주지 않아. 유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언니한테 울음소리 들려주고 있어? 유경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합참 차장, 쓰리스타 중장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을 건드린 자에 대한 분노가 온몸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이 속으로 차가운 다짐을 했습니다.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렸네. 오늘 밤 압구정에서 전쟁이 난다. 유진아, 언니가 지금 가고 있어. 절대 굴복하지 마. 유경이 냉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 동생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유경은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군무를 쓰고 정복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한 언니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 실력자 중 하나인 쓰리스타 중장으로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유진을 괴롭힌 자가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합참 차장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많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경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유경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보호 본능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천천히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그룹 강도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수많은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재벌가 2세의 과거 행적들, 각종 사건 사고들, 그리고 아버지인 강 회장의 정보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훈, 29살, 강씨 그룹 후계자. 유경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성추행 의혹 3건, 폭행 의혹 2건, 모두 합의로 무마. 전형적인 재벌 2세구나. 유경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동생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유경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것은 선을 넘은 거야. 유경은 밤새도록 강씨 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 정부 발주 사업 현황, 각종 인허가 관련 정보들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국방부 합참 차장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유경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언니, 집에 왔어. 그 사람들이 새벽 3시에 겨우 놓아줬어.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유경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고, 목도 아파. 머리채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경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유진아, 오늘 하루만 쉬어. 병원 가서 진단서도 받고. 언니, 혹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유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언니가 알아서 할게. 유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유경은 용산 국방부 합참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쓰리스타 중장의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빛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경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산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유경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냉정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직속 특수부대 작전팀장인 김태준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김 대령은 유경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신뢰할 만한 부하였습니다. 김 대령, 앉으세요. 유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자리에 앉자 유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블랙호크 헬기 2대 준비해 주세요. 네, 블랙호크 2대요?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떤 작전이 있으신 건가요? 목적지는 압구정입니다. 유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압구정이요? 김태준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장군님, 압구정은 서울 시내인데 헬기 작전을 하기에는. 유경이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대령,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준이 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압구정 라운지바 앞 공터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미리 공역 통제하고 경찰에도 협조 요청해 주세요. 유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작전명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유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작전명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이요? 김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참교육. 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육 말입니다. 김태준은 유경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냉정하지만 이성적이었던 유경의 모습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부하의 입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특수부대원들도 함께 투입하시겠습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유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요? 김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왜 헬기를 2대나? 하나는 저를 태우고 하나는 위암용입니다. 유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김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경의 눈빛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움직여주세요. 유경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김태준이 격려하며 나갔습니다. 김태준이 나간 후 유경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압구정 방향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어젯밤 동생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유경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위협용으로는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 3스타 중장이 직접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도훈. 유경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한테 한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유경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까지 아직 8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강씨 그룹이 얼마나 큰 재벌이든 강도훈이 얼마나 건방진 놈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압구정에서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인 3스타 중장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벌 2세가 과연 있을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5시
압구정 라운지 바에는 어젯밤과 비슷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우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유진을 괴롭힌 일을 무용담처럼 떠들어대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젯밤 일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고 대신 다른 직원이 그 테이블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야, 어젯밤 그 알바생 봤어? 도훈이 위스키를 마시며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예쁘네? 오늘 안 왔던데? 친구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제대로 혼내줬는데 얼굴 들고 나올 수 있겠어? 도훈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요즘 알바생들이 너무 건방져서 한번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그래, 도훈이 말이 맞아.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특히 우리 같은 VIP 손님들한테는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훈의 친구들이 맞장구 치며 웃어댔습니다. 어젯밤 일을 마치 영웅담인 양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새로운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새로운 애. 여기 와봐.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직원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손님. 너 어제 그 유진이라는 애 봤지? 내가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도훈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도 알겠지? 여기서 누가 진짜 손님인지, 누구한테 잘해야 하는지. 도훈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 그럼 앞으로 우리 테이블 전담으로 해. 다른 테이블은 신경 쓰지 말고. 도훈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라운지 바 안의 다른 손님들은 도훈 일행을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강씨 그룹이라는 배경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야, 도훈아. 어제 그의 언니한테 전화했다던데?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울면서 언니한테 전화하더라. 도훈이 코웃음 쳤습니다. 언니가 와서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빌어달라고 할 거야? 하하, 언니가 와봤자 뭐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누군데? 맞아, 강씨 그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도훈이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이 압구정에서 우리보다 잘 나가는 놈들이 어디 있나 보자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소리? 한 손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라운지 바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잔들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천장의 샹들리에도 흔들렸습니다. 지진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지진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대한 검은 헬기 2대가 라운지 바 앞 공터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의 거대한 로터가 돌면서 만들어내는 바람에 주변의 나무들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라운지 바 매니저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압구정 한복판에 군용 헬기 2대가 착륙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저게 뭐야? 영화 촬영하는 건가? 도훈의 친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진짜야. 군용 헬기잖아. 다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허세를 부렸습니다. 뭔 군용 헬기야? 그냥 부자들 헬기 아니야? 요즘 헬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 하지만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완벽한 정복을 입고 3스타 계급장을 단 여성이 위험 있는 걸음으로 라운지 바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장군이야? 한 손님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경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라운지 바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군무를 정확히 쓰고 정복의 단추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3스타 중장의 계급장이 어깨에서 위험 있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라운지바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TV에서만 보던 고위군 간부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유경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경이 라운지바 안을 둘러보다가 도훈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유진에게서 들은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던 도훈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경은 천천히 도훈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도훈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라운지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유경을 주목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가 유경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었습니다. 저분이 진짜 장군이신가? 한 손님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3스타잖아. 중장이야, 중장.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위직이라고. 그런 분이 왜 여기에? 도훈의 친구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군 고위직의 등장에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야, 도훈아. 저 사람 뭐야? 친구 중 하나가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어젯밤 유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여성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경이 드디어 도훈 테이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바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유경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거만하고 건방지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공포에 질린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경이 도훈 테이블 앞에 서자 라운지 바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3스타 중장의 위압감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다음에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경의 차가운 눈빛이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먼저 유진이 앉았을 법한 자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동생이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면적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훈을 향해 다가가 빈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유진이 언니입니다. 도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유진이 전화했던 그 언니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경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언니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 여기서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한 그 유진의 언니입니다. 유경이 부드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많이 무서워했어요. 도훈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뭐야? 유진이 언니라고? 헬기 타고 왔잖아.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도 우리가 누군데? 도훈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도훈은 친구들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언니가 와서 뭐 어쩌려고요? 유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한테 사과해 주시면 됩니다. 사과? 도훈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젯밤 제 동생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유경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거요? 도훈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건 그 애가 먼저 무례하게 굴어서 제가 교육시킨 거예요.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도훈의 친구들도 거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도훈이 말이 맞아. 알바생이 손님한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요즘 알바생들이 너무 건방져. 누가 돈 주는 줄 모르나 봐. 유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뭘로 보시나요? 뭘로 보냐고요? 도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죠. 그것도 VIP 손님. VIP요? 유경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저는 강씨 그룹 후계자 강도훈입니다. 도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최대 건설회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VIP 대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강씨 그룹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도훈이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언니도 그냥 조용히 가세요. 동생한테 앞으로 손님들한테 예의 바르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유경이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요? 도훈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씨 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가요? 유경이 순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매출 15조 원이에요. 직원 수만 8만 명이고 우리나라 건설업계 1위죠. 정부 발주 사업도 거의 다 우리가 따내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유경이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그럼 정부와도 친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도훈이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하고도 친하시고 국방부 장관하고도 골프 치시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유경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요? 네.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 건설 사업 많이 하거든요. 군부대 건설, 무기공장 건설 이런 거 말이에요. 도훈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유경이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군대 사람들하고도 잘 아시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는 장성들하고도 친해요. 별 달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도훈이 계속 자랑했습니다. 별이요? 유경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별. 군대에서 별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군들 말이에요. 도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유경이 천천히 자신의 군복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훈이 유경의 어깨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3스타 중장의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별이 3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요? 유경이 계급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별. 도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설마, 진짜 군인이에요? 네, 한유경 중장입니다. 유경이 차분하게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국방부 합참 차장이고요. 신분증에는 국방부 마크와 함께 한유경의 사진과 계급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이 신분증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합참. 차장이요? 도훈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네, 아까 국방부 장관님과 친하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경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도훈의 친구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훈아. 저 사람 진짜 장군이야? 쓰리스타잖아.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고위직이라고. 우리 완전 망했다. 도훈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젯밤 괴롭힌 알바생의 언니가 대한민국 최고위급군 간부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발언 하나하나가 당신 인생을 결정합니다. 유경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운지바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재벌 2세와 쓰리스타 중장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훈은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훈이 유경의 정체를 알고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때 라운지바 밖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고급 수트를 입은 변호사 2명과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도훈아.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바로 강씨그룹 강철수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군 헬기가 떴다고 연락받았는데. 강 회장은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포스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라 건설업계를 30년간 주름 잡아온 거물이었고 정치인들과도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아버지를 보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협박을. 협박? 강 회장이 유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도훈이한테 뭔 짓을 한 거요? 유경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수 회장님. 한유경입니다. 한유경?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강 회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어. 강 회장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강씨 그룹 법무팀장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설명이요? 유경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유경이 일어나자 그녀의 정복과 계급장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과 변호사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국방부 합참 차장 한유경 중장입니다. 유경이 군사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쓰리스타입니다. 쓰리스타? 강 회장이 당황했지만 곧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요? 군인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회장님 아드님이 제 동생을 폭행한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폭행? 강 회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누굴 폭행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도훈이 아버지 뒤로 숨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알바생이 무례하게 해서 조금 교육시킨 것뿐이에요. 교육? 유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20살 여학생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이 교육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 폭행이라고 해?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강 회장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중장님,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이미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합의금으로 해결하시죠. 합의금이요? 유경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마나 주실 건가요? 강 회장이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1억 어때요? 알바생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 정도면 입도 다물고 조용히 넘어갈 거 아니야? 1억으로 안 되면 5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는 마세요. 유경이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고요? 당연하죠. 강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특히 이런 사소한 일은 말이야. 그럼 회장님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유경이 순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돈 말입니다. 회장님이 가진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유경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재산만 2조 원이야. 회사까지 합치면 15조 원 규모고. 어때, 무서워졌지? 와, 정말 많네요. 유경이 감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뭘 묻고 싶은데? 강 회장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다 합법적으로 번 돈인가요? 유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합법이지. 강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유경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대령, 준비 완료됐습니까?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장군님. 국정원과 합동으로 강씨 그룹 본사 압수수색 진행 중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압수수색? 네, 회장님. 유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이 이미 귀하의 회사 서버에 들어갔고요. 국가안보위요? 강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군 관련 건설 사업에서 부실 시공으로 군인들 안전을 위협했고 국방 기밀을 해외에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유경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요? 유경이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김대령, 발견된 자료들 좀 읽어주세요.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외 계좌 은닉 자료, 군 시설 부실 시공 관련 내부 문서, 국방 기밀 유출 관련 이메일 등이 발견됐습니다. 강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회장님, 이제 아시겠죠? 유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바생 한 명 때렸을 뿐인데 그 알바생이 국방부 합참 차장의 동생이었다는 게 문제죠. 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순간 당신들은 국가를 적으로 돌린 겁니다. 강 회장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유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셨으면 좋겠네요. 라운지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재벌과 국가 권력의 진짜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본 라운지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재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정신이 드시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훈도 아버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진 씨한테 그런 짓을 한 게 너무 잘못됐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유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동생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강 회장의 변호사들과 경호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대령. 전화 너머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강씨 그룹 본사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해외 계좌 은닉 규모만 5천억 원이고 군 시설 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좋습니다. 검찰에 모든 자료 넘기고 금융감독원에도 협조 요청하세요. 유경이 명령했습니다. 강 회장이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완전히 망해요. 그것은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유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도훈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저만 처벌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는? 유경이 비웃었습니다. 방금까지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분이 갑자기 불쌍한 아버지가 됐나요? 라운지바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 가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 신경 써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유경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언니, 뉴스 봤어. 헬기 타고 갔다면서? 유진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응, 언니가 해결했어.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유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언니, 너무 큰일 낸 거 아니야? 괜찮을까? 유진이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정당한 절차야. 그리고 유진아. 유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언니한테 먼저 얘기해. 알겠지? 언니. 유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경이 전화를 끊고 강 부자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강 회장님, 도훈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비쌉니다. 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오만함은 더욱 그렇죠.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순간 라운지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와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강도훈 씨,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도운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 회장도 별도의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유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2세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 국방부 합참 차장의 정의로운 분노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강도훈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강씨 그룹은 각종 비리 수사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동안 쌓아온 부와 권력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라운지바 알바를 그만두고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더 이상 생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경이 장학금을 지원해줬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유경과 유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가족이 뭐 하는 거야?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지. 유경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잖아. 내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 너도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야. 유경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널 건드릴 수 없어. 언니가 있으니까.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유진아,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유경이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야. 유경이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맞아. 강도훈 같은 놈들은 힘을 잘못 사용한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자.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야. 유경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언니. 카페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유진을 괴롭힐 수 없었고 유경은 동생을 지켜낸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교훈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오만함이 진짜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온 국민이 지켜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과 지위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진짜 권력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알바생의 언니가 사실은 국가 최고위직이었듯이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서 나오며 가족을 위한 사랑과 정의감은 어떤 돈과 권력보다도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돈으로 인격을 짓밟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